안녕하십니까. 일주론 기해일주입니다. 그 기해일주는 천간에 기토가 있고 지지에 해수가 있어요. 해수라는 거는 이제 인신사의 역마를 나타내죠. 그 십성으로 따지면은 기해일주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이면서 역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소통해야 되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활동적이면서 또 은근히 해외, 무역 이런 어떤 업종이랑 연관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해일주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해일주입니다. 내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그 좋은 구조를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또 속 시원하게. 그래서 좋은 구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해일주는 어떻게 해야 괜찮은 어떤 사주 구조를 띠느냐. 일단은 기토 그리고 해수가 보입니다. 이 해수가 정제고 그리고 여기 월에 인성이 있어요. 이 병화가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십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좀 대답하는 게 좀 다르지만 일단은 저는 인성이라고 대답을 해요. 특히 정인. 편인은 이제 도식의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해야 되고요. 이 인성, 조상의 힘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중요해요. 월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토일간은 병화가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생각해 주니까. 자칫해서 이 기해일주가 조금 이제 사주 구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 아주 재성이 많고 여기 해수가 막 3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3개. 내가 해수가 많으면은 지지에,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청가는 이제 환경적인 어떤 모습, 내가 이렇게 사회 속으로 진출해야 되는 모습이라면 지지는 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수가 막 3개, 4개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그 청간에 개수까지 있으면 개수가 있고 지지에 해수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인성이 힘을 못 쓴다. 인성이 약해요. 이럴 때가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조금 벅찰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그 위로 가서요. 좋은 구조로 가서 신금이 있습니다. 상관. 이런 경우에는 상관생재가 잘 되죠. 상관생재니까 상관이에요. 또 월지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상관격이 형성도 되지만 상관을 재성으로 제대로 이끄는 어떤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돈을 번다. 어떤 게 있어요? 직업적으로 보면 강사도 되고 강사가 되지만 이런 구조는 유명 강사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강사. 그리고 정치, 아니면 언론인, 아나운서 이런 어떤 유형으로 가기가 좋은 어떤 사주 구조예요. 상관격이면서 상관생재가 잘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정제, 해수가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구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해수가 막 3개씩 되면은 여기에도 해수가 있고 을의일주가 되죠. 그러면은 을의일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일지에도 정제가 있어요. 그리고 월지에도 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에 빠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기가 아주 어렵다. 정신적으로 내가 힘든 어떤 상황에 많이 놓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정관, 간목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술토, 겁재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어디를 뭐 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시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3주만 봤을 때
상생이 아주 잘 되는, 딱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잘 살 것이다. 뭐 얼마나 잘 사냐, 뭐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평균보다 잘 살 것이다. 아니면은 뭐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전문성이 강한 어떤 구조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주의해야 되는 구조에서 재성이 아까 많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재성이 많으면 오히려 역마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왜? 역마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내가 활동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내가 해외를 가면요. 한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금방. 이런 사주는. 역마가 있다고 해외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역마가 있다고 자녀 유학을 보낸다.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역마가 있어서 어떤 케이스는 케이스 1은 성공할 수도 있고 해외 가서 케이스 2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먼저. 특히 이제 역마가 많으면 그러면서 많기만 하면 그럼 이제 죄다 시작이 되죠. 이 기토 일간한테는. 그러면은 해외로 보내면은 위험하게 되죠. 왜? 해외에서도 방황을 할 확률이 높아요. 해외는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랑 인성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아주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왜? 비경겁제, 토극수하면서 그 제다 신약을 좀 밸런스 있게 맞춰주니까. 그리고 인성은 나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비겁과 인성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상관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식상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식상이 굳이 없더라도 그건 이제 대세운에서 만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이 인성이 깨졌거나 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막 많아지면 3개, 4개씩 되면은 조금 위험한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비겁과 인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기해일주 연예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김희선 씨, 또 주지훈 씨 있죠. 그 킹덤, 그 히트작. 뭐 주지훈 씨 아주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김희선 씨도 물론 좋아하는 배우이고 둘 다 유명하죠. 연기를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데 그 이런 분들 그 특징이 물론 이제 주지훈 씨랑 김희선 씨랑 사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화기운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주가 화기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아주 강한 특징을 띠는 반면에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히 오행이 구비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기해일주는 그러니까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이 융화를 잘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수 역마랑 또 이제 수기운 자체의 그 기운도 있고 거기에 역마에 또 재성이기 때문에 이 눈치도 빠르지만 이 조직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융화를 잘하려고 하는 경향이 깊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좀 이렇게 막 묵직하고 되게 심각한 느낌 이런 것보다는 되게 소통이 잘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게 기해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뢰일주도 비슷해요. 의뢰일주도 비슷한데 좀 특징은 의뢰일주는 인성이 강하죠. 인성이 특징적이고 기해일주는 같은 해수더라도 하나는 인성이 하나는 재성이라 기해일주가 보다 더 결과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해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